인간과 유전자가 98% 일치하는 침팬지를 새끼 때부터 인간과 함께 인간처럼 키우며 어릴 때부터 사람이 쓰는 언어를 계속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침팬지는 인간의 언어를 소리내 똑같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침팬지에게는 손이 있죠. 1975년 미국에서 갓 태어난 침팬지를 인간 가족과 함께 인간처럼 자라게 하고 침팬지에게 어릴 때부터 수화를 가르쳐 의사소통을 해보려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허버트 테라스 교수는 침팬지에게 소통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밝혀지고 이는 언어가 인간 종만의 내재적 특성이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프로젝트 님을 실시하죠. 영장류 연구소에서 갓 태어난 어린 침팬지는 님 침스키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님은 원래 어미와 떨어져 스테판이라는 여성에게 맡겨주게 됩니다. 스테판이는 허버트 교수의 옛 학생이었고 실험 당시에는 자신의 아이들과 남편이 데려온 아이들을 합쳐 8남매의 어머니로 아이들을 많이 키워봤으며 공감 능력이 대단하고 정이 많은 평범한 주부로 어머니 역할로 가장 적합한 대상이었죠. 그리고 스테판이 또한 허버트 교수의 지성과 이상을 동경했고 흔쾌히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님은 스테파니의 집으로 오게 되었고 님은 스테파니 가족들과 함께 인간의 아이처럼 키워지게 되죠. 스테파니의 아이들과 님은 같이 생활했으며 님은 스테파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났고 옷을 입었으며 함께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허버트 교수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지만 님의 상태만 종종 확인할 뿐 님을 보살피는 것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죠. 님을 돌보는 일은 스테파니 가족들의 일이었고 스테파니는 진심으로 님을 자신의 아이처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님이 걸음마를 떼고 자라나며 스테파니는 님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마시다는 수화를 하고 님에게 마실 것을 주는 식으로 교육하였고 걱정과는 다르게 님은 그것을 빠르게 학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었죠. 님이 수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파니의 가족들이 제대로 수화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 허버트 교수에게는 흠으로 다가왔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허버트 교수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여 허버트 교수는 님의 교사 겸 보모 역할을 맡아 전문적으로 교육해줄 사람을 자신이 교수로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노라라는 여성을 스테파니와는 상의도 없이 데리고 오게 되죠. 노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스테파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님의 수업 일정을 짜며 연구 기록을 남기고 님을 교육하며 체계적인 틀을 잡습니다. 노라는 쉬지 않고 님에게 수화를 가르쳤고 노라의 체계적인 가르침에 님의 수화 실력은 급격하게 늘게 되죠. 점점 아는 단어들이 많아지고 그 단어들을 님이 수화로 표현하며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노라가 투입되며 점점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라는 어머니의 역할마저 자신이 대신하려 하였고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죠. 하여 스테파니 또한 님을 빼앗기지 않으려 자신의 집에 허버트와 노라를 들이지 않으려 했고 이런 불화로 총책임자인 허버트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님을 스테파니에게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스테파니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총책임자는 허버트였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이때 님은 수화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허버트 교수와 노라는 컬럼비아 대학 총장 사택에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때 꼭 노라와 허버트 교수는 님의 어머니, 아버지 같았습니다. 님을 교육하며 허버트와 노라는 연인 관계가 되었죠. 님의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몸집이 점점 자라나며 생리적인 현상을 기저귀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화장실 쓰는 방법을 가르치고 단어를 더욱더 많이 가르치며 점점 성과를 얻어 뉴욕지에 사진 또한 게시되었고 프로젝트가 성장하며 빌이라는 남성이 추가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죠. 빌 또한 교사 역할을 맡았으며 수업 계획표에 따라 님에게 단어를 알려주거나 문장의 조합, 일상적인 생활, 즉 옷을 입는 법이나 벗는 법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침팬지 님은 수화를 하는 침팬지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허버트 교수팀은 이때 성과를 인정받아 보조금을 받게 되고 언론에 또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님이 자라나며 몸집을 불려가고 사춘기가 오며 본능이 점점 깨어나자 교육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님은 폭력성을 띄었으며 님에게 더 강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봉변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다 성장한 침팬지는 인간의 완력에 다 6배의 힘을 냅니다. 님은 아직 성장기의 침팬지라고는 하나 그 힘을 무시할 순 없을 정도였죠.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여 이때 조이스라는 여성이 교사로서 충원이 되어 옵니다. 조이스는 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한 게 아닌 사춘기가 왔을 때부터 교육을 시작했기에 상과 벌을 더욱더 명확하게 주었습니다. 님과 소통하며 교육을 진행하되 자신을 물거나 아프게 한다면 귀를 때리거나 혼을 냈죠. 노라, 빌, 조이스 이 3명은 님의 시간을 나누어 교육하기도 하고 함께 소통하며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온 님의 집중력은 많이 떨어졌고 교육 시간에는 교육을 받기 싫어 꾀를 부리기 시작했죠. 님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할 때 하는 수화는 더러워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면 용변이 마렵지 않음에도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화장실로 가거나 반항을 했죠.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된 건 다름 아닌 고양이였습니다.
님은 고양이를 아주 좋아했죠. 고양이를 정말 소중하게 다뤘고 안아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춘기가 와서 조금 다루기 힘들어졌으나 이렇게만 계속 가준다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견되었던 이별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노라와 허버트가 결별하게 되고 노라가 팀을 나가려 짐을 들고 나가던 와중 님에게 공격을 당한 것이죠. 노라와 허버트가 싸우는 모습을 본 것인지 님이 노라를 공격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님은 노라의 머리를 휘어잡고 도로에 마구 찌어댔습니다. 성장기라고는 하나 님의 힘은 보통이 아니었고 남자 4명이 달라붙어 겨우 노라에게서 님을 떼어낼 수 있었죠. 노라는 치료를 받고 팀을 나가며 이런 말을 합니다. 님은 내 아이가 아니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짐승을 사람처럼 키우는 게 말이 안 된다. 허버트는 노라가 나가고 교사를 구하는 게 제 이슈였다며 쉽게 다른 교사를 데리고 옵니다. 르네라는 여성이 팀에 참가하며 교사는 빌, 조이스, 르네 이렇게 다시 3명이 되었죠. 그러나 르네는 님에게는 아주 약한 상대로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교육을 함에도 르네를 툭툭 치며 얕잡아봤죠. 물기도 많이 물어 르네와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님은 수화로 르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며 화해를 청했죠. 자신이 무엇을 하든 르네에게는 사과하면 용서를 받는 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고가 터집니다. 르네가 빌에게 님을 인계받으며 밧줄을 벨트에 묶고 님이 르네에게 안길 때 르네의 얼굴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르네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구멍이 뚫렸죠. 그 사고 후 님은 르네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네는 트라우마가 생겨 더 이상 님을 교육할 수 없었고 곧바로 팀에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허버트는 실험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님이 점점 커가며 나오는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사고지만 님은 단어를 학습하되 그 단어를 문장으로 연결하지 못했죠. 그리고 허버트는 님이 고양이를 멋지다고 하는 건 고양이가 멋있어서가 아닌 고양이를 달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침팬지에게 습득시키는 것은 실패했고 꽤 많은 단어를 아는 침팬지일 뿐이라고 밝히며 일방적으로 빌과 조이스에게 실험 종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빌과 조이스는 그간의 정 때문이라도 종료가 되는 것을 반대했으나 총책임자는 허버트였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님에게는 한마디 말 없이 마취를 시켜 처음 님이 태어났던 곳 영장류 연구소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인간의 품에서 인간처럼 먹고 입고 자며 소통하며 자랐던 침팬지 님은 조이스 품에 안겨 난생 처음으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침팬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침팬지의 울음소리에 님의 손에 힘이 꽉 들어갔죠. 이곳의 침팬지들은 목에 쇠사슬을 차고 있었으며 연구소 주위에는 전기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문제를 일으키면 전기 막대로 훈육을 합니다. 님은 소리를 지르며 조이스를 힘껏 붙잡았습니다. 님을 영장류 연구소 우리에 넣은 건 빌이었죠. 빌은 차마 교육을 하며 연인 관계가 된 조이스에게는 그 일을 맡길 수 없었고 허버트가 하는 것은 생각조차 싫어 자신의 손으로 님을 영장류 연구소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님은 우리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빌, 조이스, 허버트를 믿었으나 빌은 님을 우리 안으로 넣었고 안쪽에 있는 줄을 묶었죠. 문은 닫혔고 님은 빌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영문을 몰랐죠. 내가 왜 여기에 갇혀야 하는지. 빌은 님이 자신을 안 보는 순간 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뛰어나가 버립니다. 모든 본능적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배우고 인간의 생활을 학습하고 수화를 배운 침팬지가 침팬지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었죠. 이곳은 님에게 특별한 대우도 해주지 않았고 요구르트도 시리얼도 주지 않았으며 잘못했을 때 대화로 알려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님은 식욕도 의욕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허버트가 님을 찾아왔습니다. 님은 허버트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고 격렬히 반겼죠. 님은 허버트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을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님은 그간 배웠던 수화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다시 만난 허버트와 수화를 통해 즐겁게 대화를 나눴죠. 그러나 허버트가 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방송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버트는 촬영을 끝내고 그냥 훌쩍 떠나버렸고 다신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님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침울하게 홀로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되었죠. 그런 님에게 다가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영장류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밥이라는 남성이었죠. 밥은 그간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님에게 인간처럼 인간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며 수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님을 침팬지로서 대했고 님이 침팬지인 것을 이해하며 대화했습니다. 침팬지로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혼내지 않았고 침팬지가 어떤 동물인지 이해하고 다가갔으며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주었죠. 인간이 되지 못한 침팬지. 님은 인간이 아닌 침팬지라며 다가간 밥에게는 님은 오히려 대화가 가능한 특별한 침팬지였습니다. 님이 가장 좋아하는 수화는 손뼉을 마주치는 놀자였고 밥은 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놀아주었죠.
어떻게 본다면 님이 프로젝트가 실패하여 연구소로 돌아와 밥을 만나게 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밥의 노력으로 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새끼도 낳아 아버지도 되어 오히려 전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님에게 또 한 번 불행이 닥쳐옵니다. 연구소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 연구소의 책임자인 레몬 박사는 램십 연구소에 침팬지를 팔기로 한 것이죠. 램십은 뉴욕대 영장류 약물외과 실험연구소의 앞글자를 딴 약어로 이곳은 침팬지들에게 백신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인간에게 약이 오기 전 동물을 통해 임상 실험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팔려간 침팬지들 안에 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님은 우리에 갇혀 다른 침팬지들이 끌려가거나 주사를 맞는 광경을 보아야 했죠. 이곳에서 님은 그저 한 마리의 실험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화가 가능해 좀 더 다루기 쉬운 침팬지였죠. 연구소 안에는 몇 가지의 수화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로 인간의 품에서 인간으로 자라난 님은 인간을 위한 백신 실험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님의 상황에 발벗고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처음 가족이었던 스테파니도 아니었고 허버트, 조이스, 비도 아니었죠. 그는 님을 인간이 아닌 침팬지로 봐주며 친구가 되어준 밥이었습니다. 밥은 변호사 헨리와 함께 님을 어떻게든 구해내기 위해 한 가지 수를 씁니다. 인간으로서 자라난 님을 법정에 세우자는 것이었죠. 철로 된 침팬지 우리에 남성 2명을 붙이고 님이 나가자는 뜻의 수화를 법정에서 하게 만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일 판사의 반응은 신성한 법정에 침팬지를 세울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이에 변호사는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침팬지를 세울 것이니 그 침팬지를 보호하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보기 좋게 성공합니다. 판사가 허락을 하지 않아도 님이 유명했던 만큼 이 사실은 언론에 좋은 소재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 측은 여론의 문매에 어떻게든 패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여 연구소 측 의과대학장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님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개인이었던 밥이 님을 데려갈 수는 없고 대신 에이몰이라는 남성이 님을 사가게 되죠. 에이몰이가 운영하는 농장은 불구가 된 동물이나 떠도는 동물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학대나 버림받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이었죠.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님을 데려왔던 에이몰이는 침팬지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침팬지를 말들이 다니는 농장에 그냥 풀어두고 혼자 지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밥이 항의하여 에이모리는 침팬지의 집을 만들어 주었죠. 그러나 혼자인 님은 외로워했고 에이모리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침대에서 자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님을 경계했습니다. 격렬하게 짖었고 그런 강아지를 님이 집어들고 던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여 님은 열려있던 입구도 닫히고 우리에 혼자 갇히게 되죠. 심심할까봐 TV도 넣어줘 보지만 님은 더욱더 심심해했고 포악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밥은 계속해서 항의했죠. 사회적인 동물인 침팬지를 혼자 우리에 넣어놓고 기르는 것은 학대라고. 그의 에이모리는 밥에 지나친 참견에 농장에 접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찾아온다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님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님의 첫 가족이었고 어머니였던 스테파니가 찾아온 것이죠. 님은 첫눈에 보고 스테파니가 누구인지 알아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온 것일까요? 어릴 때 자신을 보내고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어미, 그동안 했던 고생들. 님이 스테파니를 보고 드러낸 감정은 반가움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마치 화가 난 듯 우리를 왔다 갔다 하였죠. 스테파니는 님에게 가봐야겠다면서 우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농장 사람들은 님이 화가 난 것 같으니 안 된다며 반대했으나 스테파니는 직접 만나면 다른 반응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죠. 결국 우리 안으로 스테파니가 들어가는 것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님은 그대로 스테파니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다리를 잡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마치 던질 것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님을 제지하려 총까지 찾았으나 님의 분노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스테파니를 죽일 마음은 없었던 듯 스테파니를 놓고 구석에 등지고 앉아버렸죠. 그리고 10년이 흐릅니다. 농장의 주인은 바뀌었고 10년 동안 님을 보기 위해 기다린 사람이 있었죠. 밥이었습니다. 밥은 바뀐 농장 주인과의 이야기에 님과 만나게 되었죠. 처음엔 털을 곤두세워 경계하는 것 같았으나 님은 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금세 밥을 인지했고 밥에게 예전처럼 놀자고 수화를 했죠. 서로 사이에 철장을 두고 있었으나 예전처럼 밥과 님은 뛰어놀았습니다. 밥은 바뀐 농장 주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른 침팬지들을 데려오겠으니 자신과 같이 일을 하자고 말이죠. 농장 주인은 그것을 수락했고 밥은 램십 실험실에 있던 침팬지를 몇 마리 구조해 농장으로 데려와 님에게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님은 환한 미소를 되찾게 되었고 금세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죠. 님은 침팬지 친구들과 5년 동안 함께 지냈고 밥은 꾸준히 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님은 2000년 5월 26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